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지금 코너에 다시 몰렸죠. 2심 재판이 시작을 했고 2개 거기다가 최근의 여론조사가 보여주듯이 민심이 급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정당 지지율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양당이 접전을 벌이거나 오히려 국민의힘이 앞선다는 여론도 나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돼야 된다 아니면은 기각이 돼야 된다 이 조사에서도 점차 간격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본인은 지지율 30%대 박스권에 갇혀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최근의 중국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지경이 되니 이재명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궁리를 한 끝에 아마 나온 것이 뭔가 반전의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이 상황을 다시 재반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체포다. 이렇게 작심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가 돼서 용산 관제에서 끌려 나오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보이면은 이재명의 판단에서는 이 민심이 다시 돌아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고 자기 쪽으로 쏠릴 것이라고 그런 일종의 도박을 감행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어도 최상목 대행이 물리적 충돌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제 제가 전해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은 뭐 범인을 잡지 말자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죠. 유혈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은 꼭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이재명의 속에 있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공수처 그리고 경찰 또 경호처가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모여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 논의를 했는데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그대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사실상 어떤 절충안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결렬이 됐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아침에 이거 충돌이 우려가 되니까 마치 남미의 깽단 두목을 잡는 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제3의 장소 아니면은 방문조사 이렇게까지 대안을 제시를 했지만 그것까지도 다 묵살을 하고 무조건 용산 간주로 쳐 들어가겠다는 거죠. 이건 이재명의 지침에 따른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수처와 경찰은 이재명을 소나기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공수처장 오동훈 민주당 정청래 앞에 불려가서 법사위에 불려가서 총을 맞더라도 집행하라. 그러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지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경찰은 이미 이상식 경찰 출신 의원을 통해서 서로 내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 상황 점점 밀리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점점 밀리고 있는 이 상황을 다시 반전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소위 말하는 체포를 해서 끌고 나오는 장면이 필요한 겁니다. 이재명에게.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수처와 경찰이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그 디데이가 다시 저번에 1차 한번 실패를 했고 2차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디데이가 내일이다. 내일 새벽이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심지어 장기전에 대비해서 옷을 든든히 챙기고 심지어 기저귀까지 준비를 하라. 경찰 쪽에서 그렇게까지 지시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명을 동원을 한다. 경호처 요원이 한 200명 되니까 수적으로 압도를 하겠다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좌파 진영에서는 일부 매체들도 그렇고 경호처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속속 이탈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전에 들었다시피 경호처 경호 3부장이
이 경찰에게 기밀을 넘기고 이런 상황까지 막 벌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경호처가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경호처가 단단히 이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 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책임자, 사전 승인이 없으면 절대 허락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책임자라고 돼 있지만은 경호처법에도 다른 관련법에도 책임자라고 돼 있지만 이 책임자가 대통령인지 비서실장인지 경호처장인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책임 있는 사람이 허락을 해야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경찰이 진입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을 하겠다. 막아내겠다는 이야기죠. 어떤 허락 없이 간접으로 들어오면은. 그리고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는 했지만 체포영장이 경호처 승인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면은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까지 담겨 있습니다. 지금 경호를 총책임지는 인물은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퇴를 했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이 경호처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죠. 공수처는 지금 이 김성훈 이 경호처 처장 직무 대행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서 발부를 받았습니다. 발부를 받았는데 공수처는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이순영 영장 판사가 좌파 성향의 판사죠. 우리법용계 그 소속 이순영 판사가 그 형사소송법 100조와 101조, 110조와 111조 그러니까는 어떤 이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 두 조항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를 담아서 영장에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논란이 일어났었죠.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순영 그 영장 판사 좌파 성향의 그 판사 이순영 판사가 오늘도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1차 발부했고 2차는 이순영이 했는지 다른 판사가 했는지 그것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러니까 이순영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죠.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되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일종의 뭐 법원 쇼핑 이렇게 했는데 경찰도 이순영 경찰도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한 체포영장을 또 서부지방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나 하면은 이 영장 발부 확률이 낮다고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주소지가 거기라서 경찰은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주소지가 그쪽이라서 서부지방법원에 발부를 했는지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또 이순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순영 판사가 발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부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없단데 자,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 영장에는 그걸 적어놓죠. 적어놔서 아니 무슨 일개 판사가 법 적용을 배제를 한다고 하느냐. 이것은 또 입법권의 침해다.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건데 사법부가 그 법을 적용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입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했는지 자, 같은 경호처 안에 있는데 근데 관저 안에 있는데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처장 직무대행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계속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만약에 들어가려면은
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려면은 이 110조, 111조에 따라서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승낙 없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엉터리 같은 이 110조,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 김성훈 처장에 대해서는 처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똑같은 판사, 이순영 똑같은 판사가 이 조항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 왜 그럴까요? 뻔하죠. 본인이 이 영장을 그렇게 이 엉터리로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막 쏟아졌죠. 본인의 정치적 성향까지 다 드러나고 거의 간택을 당하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에서 선택을 당하는 그런 그 꼴이 됐고 특히 이 110조, 111조 적용을 제외한다 이것을 놓고 법원 안에서도 웃음거리 거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판사들에게서 다른 판사들에게 조롱거리가 됐고 또 법학계 학계에서도 저런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극히 일부 좌파 쪽을 제외하고는 그러면은 앞으로 이순영 판사는 앞으로 판사 생활을 계속하던 법조인을 가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넣지 않았다. 또 넣으면은 이것은 본인이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 좌파 정치권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판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뺐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그러면 그 전에 똑같은 곳에 대해서 똑같은 곳을 수색영장이죠. 똑같은 대통령 간접하는 수색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수색을 위한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 발부를 하면서 그럼 이번에는 110조, 111조를 넣지 않았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때와는 다른 것이죠. 그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 때에 집어넣은 그것도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 조항 110조, 111조를 하지 않겠다는 거 사실상 무효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효력이 없는 것이죠. 본인도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번엔 뺐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내일 뭐 디데이를 잡아서 그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공수처나 경찰 병력은 경호처 처장이든 아니면 비서실장이든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10조, 111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내일이 디데이로 해서 이재명의 이 반전 모멘텀 만들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이 일종의 뭐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다 위법일 수가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은 정말 나라에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서라도 이재명은 무조건 가서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마치 지시하듯이 어제 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면은 이재명의 책임론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워낙 지금 궁지에 몰려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반대 급부가 이재명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외면을 받기 시작한 상황이고 어떤 상태에서든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면은 오히려 이재명이 더 코너로 몰리는 그런 정치 환경에 놓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